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통풍, 운동, 단백질, 보충제. 1. 통풍, 알고 나면 피할 수 있다. 통풍이란?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 너무 많이 쌓이면서 생기는 염증성 관절 질환입니다. 요산은 원래 우리 몸이 퓨린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 보통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배출이 잘 안되면 결정 형태로 관절에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통풍입니다. 이 통풍의 주요 원인 1. 요산 과다 생성. 퓨린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을 경우 세포가 빨리 파괴되거나 재생되는 질환. 2. 요산 배출 저하. 신장 기능 저하, 특정 약물 복용 등이 요산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 통풍 위험이 높습니다. 3. 통풍의 증상. 갑작스러운 통증, 특히 엄지발가락에서 자주 시작됨, 자다가 깨기도 할 만큼 심함, 관절 부위 붓고 빨개짐, 열감, 움직이기 어렵고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며 점점 다른 관절로 퍼짐. 첫 통풍 발작은 며칠 만에 가라앉을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자주 재발합니다. 2. 단백질, 특히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통풍에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어떤 단백질이냐가 중요합니다. 1. 동물성 단백질, 붉은 고기, 간, 신장 등 내장, 멸치, 정어리, 홍합, 새우 등 해산물은 퓨린 함량이 높음, 체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려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가공육과 육즙 진한 육수는 피해야 함. 초ETR 2004 네임.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통풍 발병 위험을 높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그렇지 않음. 이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렌틸콩, 견과류 등은 단백질이 많지만 퓨린 흡수가 낮고 대사도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은 통풍 위험을 높이지 않음. 3. 운동이 요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 1. 규칙적인 운동은 좋다. 체중 감량은 통풍 예방의 핵심. 지방이 줄어들면 요산 수치도 함께 낮아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병행이 효과적. 2. 너무 격렬하면 오히려 악영향. 격한 운동은 일시적으로 요산 수치를 높임.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가 되면 요산 배출이 줄어들 수 있음. 특히 통풍 발작 중일 때는 운동 금지. 3. 통풍 예방을 위한 식단과 생활습관 조언. 1. 식단 전략. 1. 피해야 할 음식. 붉은 고기, 내장류, 등푸른 생선, 맥주, 고과당 음료, 육수, 고농축 국물. 이 섭취를 권장하는 음식. 저지방, 유제품, 유산 배출에 도움. 채소, 과일, 특히 체리는 한염 작용 요산 수치 낮춤. 통곡물, 혈당 조절에 도움. 수분 섭취 하루 2회 이상 물 마시기. 두부, 콩, 저지방 우유, 채소 섭취 늘리기. 과일 중 체리, 비타민C 많은 음식은 요산 낮추는 데 도움. 단백질은 양보다 질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 3. 기타 생활습관. 술, 특히 맥주 줄이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체중 서서히 감량하기. 2. 생활습관 팁. 체중 감량, 스트레스 관리, 주기적 건강검진. 3. 운동 시 단백질, 과잉 섭취의 영향. 동물성 단백질은 퓨린 함량이 높음, 요산 생성 증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 신장 부담, 요산 배출 저하. 특히 체중 감량 목적의 고단백 저탄수 식단은 케톤체 증가, 요산 배출 경로와 충돌, 요산 수치 상승. 초ETR 네임 2004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통풍 발병 위험이 1.4부터 1.5배 높았습니다. 5. 보충제와 통풍 관계. 1.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는 주로 웨이, 카제인, 소이 등의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많이 섭취됩니다. 1. 통풍에 미치는 영향은 단백질 자체가 직접적으로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퓨린 함량이 높은 육류나 해산물에 비해 단백질 파우더는 퓨린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체내 질소 대사 부산물을 증가시켜 신장의 부담 요산 배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웨이 단백질 중 유청 농축은 지방과 퓨린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통풍 위험군에게 권장되는 형태. 고단백 식단 자체는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이는 요산 생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유청 분리단백, 불필요한 퓨린 지방 제거됨, 소위 프로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통풍과의 직접적 연관성 낮습니다. 3. 과학적 근거.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육류와 해산물 섭취가 통풍 위험을 높이지만 유제품 섭취는 오히려 통풍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유제품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풍 환자에게 단백질 파우더를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크레아틴은 ATP 재생을 도와 근력과 폭발력을 높이는 보충제로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1. 통풍과의 연관성. 크레아틴 자체는 퓨린이 아닌, 그러나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크레아티닌이 생성, 신장 기능 저하 시 요산 배출 감소 가능성, 물 많이 안 마시고 고용량 섭취 시탈수 또는 신장 부담 증가, 통풍 위험. 아직 크레아틴 자체가 통풍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하지만 신장 기능에 민감한 사람은 주의에 필요합니다. 쌈바이트CAA, 루신, 이소루신, 발린으로 구성된 비카는 근육 손실 방지 및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1. 통풍과의 관계. 비카는 퓨린 함량이 매우 낮음, 하지만 단백질 대사량을 늘려 요산 생성, 경로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카 보충제는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고단백 식단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총 단백질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선 비카 자체보다는 단백질 과잉 섭취가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6. 운동은 요산을 낮출까? 높일까? 정답은 운동의 양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1. 적당한 유산소 운동, 체중 감량, 요산 수치 감소, 대사 개선, 요산 배출 향상, 혈중 인슐린 저항성 개선, 요산 생성 억제, 격렬한 운동 또는 탈수 상태, ATP 대사 증가, 퓨린 대사 증가, 요산 증가, 운동 중 탈수 혈중 요산 농도 증가, 무산소성 고강도 운동은 일시적으로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음. 마이너스 2017년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지콜로지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 직후에는 요산 수치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요산을 낮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질연명한 보충제 섭취 가이드. 1. 올바른 단백질 활용법.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해보면 단백질 파우더, 크레아틴, 비카 같은 운동 보충제들이 통풍을 직접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통풍 관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미 통풍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력이 있어 고요산혈증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충제 섭취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보충제보다 과잉 섭취가 문제입니다. 보충제 자체나 단백질이 통풍을 일으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자신의 체중, 운동 강도, 식단을 고려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과잉 섭취하면 요산 대사가 과부하되고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며 통풍 발작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단백질이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어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되는 것. 3. 보충제 활용 수칙. 1. 단백질은 체중 1kg당 1부터 1.2g이면 충분. 2. 체중 70kg 성인이라면 하루 70부터 85g. 이 보충제보다 식사 기반 섭취를 우선. 두부, 콩, 닭가슴살, 달걀, 저지방 유제품 등 상웨이 프로틴은 분리형 또는 식물성으로 선택. 불필요한 지방 표린 줄이기. 3. 운동 전후 수분 500부터 1000ml 충분히 섭취. 탈수 방지로 요산 농도 조절. 5. 크레아틴이나 비카는 적정 용량, 신장 상태 체크 후 섭취, 신장 질환 병력자라면 전문의 상담 필수. 8. 마무리 한마디. 단백질은 좋다 vs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만큼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는가가 핵심입니다. 통풍 환자라도 단백질 섭취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태에 맞게 스마트하게 섭취하고 운동, 수분, 식단 관리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운동 루틴입니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